일요일에 히어로는 뭐니 해도 이 옥룡이죠, 옥룡이. 한승모입니다. 자, 4월 셋째 주 경마가 끝이 났죠. 여러분들과 함께 또 복귀를 해보는 시간인데, 제가 약속드렸던 부분, 매주 현장 예상 결과를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40%대 적중률은 어쨌든 이어갔어요. 지난주 흐름도 좀 살펴보면은 토요일과 일요일 흐름이 크게 뭐 차이는 없는데, 선행마 입상률이 33%, 선위권 입상률이 45%, 치위권 입상률이 22%. 지지난주하고는 다소 조금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만은, 지지난주 비해서는 이번 주에는 좀 전체적으로 경주 결과 전개 유형별로 봤을 때는 평상시와 같은 추세,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지난주에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승리했다, 이렇게 결론이 날 수 있는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그 중에 3개의 경주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요일 서울 2경주, 그리고 서울 8경주, 부산 3경주, 이 3개 경주 가지고 정밀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분석 내용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배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 2경주죠. 이번 경주 인기 1위 마필이 11번마 참이로라고 하는 마필이 인기 1위였어요. 멀로게시가 타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또 인기가 모일 수 있는 상황이고, 14번마 스마트 오피서는 신마로서 역시 주목을 받았던 이런 상황이었는데, 경주 결과는 14번마 스마트 오피서가 우승을 하게 되고, 1번마 비봉마루가 2착에 성공을 하면서 22배, 쌍식은 34배인데, 자, 3복승이 확 커지죠. 2번마 럭키전사 하만시키스가 3착을 하면서 3복이 279배, 3쌍은 무려 2089.2배라고 하는 고배당이 연출이 됐던 경주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최근에 전반부 경주들에서 이런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또 한번 우리가 그 이유를 따져봐야 다음에 또 적중을 위해서 뭔가 좀 준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참이로라고 하는 마필을 보면은 인기 1위 마필이었어요, 이 마필이. 그런데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안쪽으로 선행을 탈취, 그러다가 밀리죠. 2번 게이트였어요. 물론 1400이었다는 부분인데 1400이었으니까 오히려 더 안쪽에서 초반에 기선제압에 나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상황인데, 기회를 잡지를 못했던 마필이고, 직선에서는 형편없이 무너지는 이런 모습이죠. 직선 15초 3 GF, 3F가 42.8이면은 걸어가다 못해 거의 뭐 서 있다시피 하는 이런 기록이에요. 초반은 좀 보여줬죠. 자, 그 전에 보시면은 13초 9대의 선행력입니다. 그리고 GF가 13초 8. 내용을 들여다보면 선두과 외곽으로 선행을 실패, 그리고 직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3착, 3착은 좋아요. 자, 그런데 이 3착을 했을 때 내용을 보시면은 2마신, 5마신, 선두와 7마신 착으로 착안합니다. 낼 수 있는 걸음이 한계가 나왔어요. 그 이전에 모습을 보면은 중위권에서 나름 뭐 최선을 다했던 결과였는데, 13초 7, 13초 2, 나쁘지 않았어요. 이때만 해도. 이때만 해도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나와주기 시작을 했는데 완성된 모습은 아니죠. 그리고 직전 경주에 역시 안쪽 게이트점에도 불구하고 선행력의 한계가 드러났던 마필이 참이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멀로가 다시 기승을 하고, 상대마들이 별로 뚜렷한 능력들이 아니니까 강하게 팔리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자, 14번마 스마트 오피서 주행검사 모습이 워낙 좋았죠. 중후미에서 탄력적인 발걸음,
추진 없이도 마필이 뛰려고 하는 군성과 투지가 엿보였던 이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도 잠재력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던 마필이었는데, 인기 1위 마필은 입상에 실패를 하고 인기 2위 마필은 우승을 하게 됩니다. 자, 1번 마 비복마로 이번 경주 2착을 하면서 일단 복식에서 배당을 내줬던 마필이에요. 직전에 3번 게이트 있었습니다만 초반 타임은 있죠. 14초 플랫 25초 7 어느 정도입니다. 아주 빠른 거 아니에요. 그 전에도 보면은 전개를 외곽에서 4착인데 14초 플랫, 그 전에 보면은 선행을 가다가 밀렸어요. 13초 8. 자, 그 전에 보면은 11번 외곽 게이트였었는데 초반 타임이 13초, 포화주로 감안해도 13초 8이나 9 정도. 무슨 얘기냐면은 기본 순발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이 마필은. 그리고 이번에 1번 게이트를 받았습니다. 기본 순발력을 가지고 있던 마필인데 1번 게이트를 받았고 이 책에 성공을 하죠. 2번 마 럭키전사 같은 경우에는 딱히 보여준 게 없죠. 초반 타임을 조금 보여줬어요. 초반 타임. 이때는 뒤에서 이때 초반 타임도 좀 보여줬어요. 13초 플랫. 자, 이때는 꼴찌였었는데 빠른 전개였었기 때문에 직선줄에서 걸음이 오히려 좋았죠. 선행도 아니고 취입도 아니고 아직은 미완의 모습. 그런데 이 마필을 어떻게 이번에 3착을 했느냐, 이따가 제 경주 장면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마필들이 인기 마필이었던 11번 마필을 이겼죠. 자, 앞에 다시 보시면은 멀로의 차밀로나 뭐 신나는 뛴 게 없으니까 이 마필들이나 사실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별 차이가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배당판 인기 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11번 마 강력한 인기를 모으면서 14번과 저배당을 형성을 했고, 그 다음에 안쪽에는 6번 마필 더블 테이크라고 하는 마필이었는데 이전째 들어왔던 마필인데 의외로 바람이 좀 많이 불었어요. 뭐 저기도 열심히 했고 또 나름 여기저기서 가능성을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바람이 불었겠죠. 그러면서 11번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배당이 또 6번, 14번으로 이렇게 뚫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바로 이 배당판을 보시면서 배팅을 하셨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나오죠. 1번과 14번으로 결과가 나오고 6번도 11번도 모두 입상권에서 사라집니다. 여기에 2번 마 럭키전사가 3착에 입상을 하면서 선복과 삼상승에서 큰 배당이 연출이 됐던 상황입니다. 자, 당해 경주에 제가 현장에서 어떤 예상을 했는지를 먼저 들으시면서 경주 장면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00 현장 속보 들어갑니다. 11번, 14번이 배당판 움직이고 있네요. 11번과 참이로는 지난번에 안쪽 이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뒷심부죠. 그 전에 외곽전개 3차, 거리차 7마신 벌어집니다. 신력이 있는 마필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번에 편성이 약하니까 또 팔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14번 마 스마트 오피서 충마로 가도 손색이 없는 주행검사 모습. 자, 조교대 발걸음으로 보나 지금 상대 마필들의 객관적 전력으로 보나 14번 마 스마트 오피서는 외곽 불고 대비전 불고 그냥 충마로 인정을 하고 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1번 마 비복마루는 안쪽 게이트 있죠. 비복마루도 게이트 있죠. 마필 특성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2번 마 럭키전사는 강한 조교지를 보여준 마필인데 심력은 있었는데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그런데 지난번에 어쨌든 돌아와서 한번 뛰어봤고 개정부에 했으니까 변화의 가능성이 나온다면 2번. 이번 경주는 14번마 오피스를 놓고 1번마 비복마로 8번마 오로라로드의 변화를 노립니다. 14번 놓고 1번 8번으로 배당 노리고 11번을 결정내기 애매하니까 꺾어보죠. 자, 배당마 필로 2번마 럭키전사 배당으로 붙입니다. 2번 놓고 14번 1번. 자, 이번 경주 이제 결과를 여러분들이 보셨고 현장에서 제가 예상했던 내용을 청취하시면서 경주 장면을 확인을 하셨습니다. 자, 결국은 인기마 11번 마필의 부진과 비인기마 1번 마필의 선전,
2번 마필의 변화, 우승을 했던 이제 14번 신마의 잠재력이 나오면서 복합적인 이런 적용의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경주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캐치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완성 인기마의 거품 인기,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상대적 인기마에 대한, 특히 하위군 경주에서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최근에 계속 그런 상황에서 하위군 경주에서 고배당이 연출이 되고 있다는 부분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행마 분석의 선택의 중요성인데, 완성되지 않은 마필의 선행력은 항상 유동적일 수가 있고 상대성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특히 하위군에서는 게이트 조건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숨은 선행마의 발굴에 있어서 하위군 단거리에서는 게이트도 능력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또 한 번 확인했던 이런 상황이고, 신마의 잠재력은 항상 제가 실전에서 반반 극단적인 양상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을 강조드리고 있는데, 결국 주행검사 모습과 함께 훈련 시에 어떤 발걸음과 상태를 보였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만은 상대성입니다. 이번 이경주처럼 상대 기존 마필들이, 기성 마필들이 별다른 결정력과 특징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을 때 신마의 가능성을 강하게 인정하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14번 마필 같은 경우에는 하위군 편성에서 기회를 살린 결과예요. 상대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여유있게 우승을 하긴 했으나 한마디로 얘기해서 상대마들이 워낙 약했어요. 그래서 스마트 오피서는 다음에 나왔을 때는 이처럼 약한 상대들을 또 만나지 않는다면은 않을 가능성이 많죠. 상대성을 따지셔야 됩니다. 성적에 너무 연연하시면 안 돼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편성규에 코스 2점, 최선 다한 결과입니다. 더 뛸 수 있는 가능성은 앞으로 어리니까 나오겠습니다만은 다음에는 상황을 봐야죠. 2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조기어리도 보였고 하만식 기수가 안쪽 게이트 2점을 극대화하면서 1번을 추격에 나서면서 최선을 다했던 결과였어요. 그런데 3차게 그치고 맙니다. 보통 이제 조교가 성과가 나오면은 실전에서 걸음을 크게 변화하는 마필들도 나올 수는 있으나, 대체로 마필들의 경주력은 새벽 훈련 때 준비되고 만들어지면서 실전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없던 능력이 갑자기 나오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어요. 자, 그래서 이번 마필도 이번에 최선을 다한 결과였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결과에 있어서는 오히려 좀 부정적이죠. 아직 어리니까 다음에 또 봐야 됩니다. 11번 미얀마 선행력, 취입 결정력 부족, 이번에도 또 확인이 됐어요. 다음에 나올 때는 미련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항상 상대성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경주는 서울제 8경주, 일요일 서울제 8경주였습니다. 일요일에 히어로는 뭐니 해도 이 옥룡이죠, 옥룡이. 제가 옥룡이를 하도 소리쳐 외쳐놨더니 옥룡이를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인기는 7번마 장산 미사일이었습니다. 멀로 기소. 2위는 세네아이린 문세영 기소. 멀로와 문세영이가 탄 인기 1위마와 인기 2위마, 이거는 누가 봐도 환상적인 궁합이죠. 무조건 오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신뢰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7번, 8번. 자, 그런데 결과는 장산 미사일이 우승을 했습니다. 우승을 했고, 세네아이린 입상 실패. 2착은 바로 옥룡이가 하게 됩니다. 하만식에서 옥룡이가 선행 가서 2착을 하고, 3착은 또 다른 인기마였던 원더풀 인디언이라는 마필이, 4착은 세네아이린 문세영 기수가 4착에 그쳤던 상황이죠. 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봐야 될 것 같죠? 배당판을 보시면은 7번 놓고 8번이 최저 배당 형성을 하고, 9번도 팔리고 3번도 팔리고 6번도 팔렸던 상황. 7번이 거리에 대한 경험은 없었으나 그래도 최근에 두 차례 1400, 1700에서 우승을 했는데 취입으로 했으니까 상대적으로 가장 안정적일 수밖에 없었죠. 안 뛰어봤다는 거리라는 것 외에는 문제 삼을 게 없었는데, 상대 마필들의 전력들이 유동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기 1위는 너무도 당연했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런데
강축이 있는 경주에서 후착 혼전 양상. 자, 그런데 정작 후착은 어떤 마필에게 되죠? 2번 마 옥룡이가 후착 입성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배당이 17배, 축마에 붙여서 17배라는 배당이 나와줬던 결과가 됐습니다. 당일날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죠. 일요일날 아침에는. 당일날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 당시 장면을 잠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 나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마필이면 틀림이 없으나 1800을 아직 안 떼봤고 취임마라는 점이에요. 그러면 이 틈새를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이걸 찾아야죠. 2번 마 옥룡이 오늘의 선행마 옥룡입니다. 나머지 인기 마필들 따로 정리를 할 필요 없을 것 같죠.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것 같고 8경주는 옥룡아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7번마 장산미사일이 좋은 마필이죠. 1400이어서 1700. 지난번에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모습까지 1800은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됐고. 당의 경주 현장 석보 내용입니다. 10이라는 것이 한 가지 특징이에요. 8번마 세네아이린 구전뛰고 2착 2번에 그치고 있으나 이번에 문세영 기수가 타고 있고 전개상으로 이번에 외곽에서 선입장기를 풀어내는데 문제가 없는 이런 구도를 만났죠. 7번의 취입이라는 것이 너무도 이 세네아이린에게는 자연스러운 다행스러운 이런 상황입니다. 선행은 2번마 옥룡이가 나갑니다. 개띠장 가지고 있고 1800한테 왔습니다만은 구도상 선행 찬스죠. 그래서 이번 경주는 2번마 옥룡이를 놓고 인기마 2마리 7번 8번으로 들어갑니다. 2번 놓고 7번 8번으로. 자, 2번마 옥룡이가 선행에 나서서 성공을 했던 이런 상황이었고 중반에 다소 이제 외곽마들의 압박이 있었습니다만 하만식 기수가 상당히 안배를 잘하면서 경주력을 끌어내는 모습인데 역시 7번 장산미사일의 취입이 막판에 빛을 발휘하면서 압도적인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을 하는데 안쪽으로 파고들었던 세네아이린 문세영 기수는 3착을 버텨내지 못하고 4착으로 밀렸던 아쉬운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결국 이번 경주에서는 뭡니까? 숨은 선행마의 위력이 나온 것이죠. 7번마 장산미사일이라고 하는 취입 능력마가 1800 첫 도전하는 상황에서 상대마로 팔렸던 세네아이린도 8점 2착 2번 뚜렷한 결정력이 애매했던 상황인데 문세영 기수라는 측면이 많이 부각이 됐던 것이고 그 외에 6번이나 9번 같은 아직은 불안정한 마필들이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상대적 인기마들 속에서 선행마 2번마 옥룡이의 선전이 배당을 연출했던 이런 결과였습니다. 숨은 선행마의 위력을 또 한 번 실감할 수 있었던 상황, 선행마를 찾아내는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줬죠. 자, 7번 마필은 첫 거리 상대적 우위를 확인했습니다. 다만 취입력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 앞으로 상대성에 따라서 전개상을 봐야 돼요. 지금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는 이제 3연승인데 위험성도 있죠. 상대마들이 이번에도 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나올 때 3연승 했다는 그 사실보다 이 마필이 보여줄 수 있는 경주력의 특징을 좀 더 세밀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마필은 편성 게이터 전개운 운이 좋았죠. 또다시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다음에 또 옥룡아하고 우리가 소리를 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8번 마필은 선취입력 결정력 한계가 재확인이 됐습니다. 임다빈 기수가 타다가 문세영 기수가 타면서 기대치를 높였습니다만 결국은 마필의 한계가 드러나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점 염두에 주시고 6번 마필은 13전을 뛰면서 3착 처음으로 한 번 했죠. 그런데 얘 역시도 현재로서는 한계예요. 이미 5세가 됐고 이제 13전 뛸 만큼 뛰었던 이런 상황이라는 점에서 다음에 나왔을 때 순위가 위에 있는 마필들에 대한 인기도의 허상에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산 3경주에서도 또 한 번 이제 배당이 연출이 됐었는데 이번 경주는 또 다른 관점에서 선행마 분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그 표본적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경주 결과는 11번마 에이스데이가 우승을 하죠. 인기 2위 마필이었습니다. 13번마 원더풀 킹 인기 4위 마필이 2차. 인기 1위마는 누구였냐면은 바로 이 12번마 라운더 파워라고 하는 마필이 인기 1위 마필이었어요. 그리고 3착을 합니다. 묘하게도 11번, 12번, 13번 같이 붙어있는 세 마필이었는데 무려 배당이 22.8배가 나오죠. 인기마 하나 부러지면서 이렇게 큰 배당이 연출이 됐는데 이 인기마의 몰락은 어찌 보면은 예정돼 있었던 몰락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 그런가를 한번 보죠. 현장 예상을 먼저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겠습니다. 한성모입니다. 자, 부산 삼경주 들어갑니다. 선행 싸움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쪽에는 3번마 전설의 파티도 초반이 있고 전형적인 선행은 아니고 4번마 최강 큐피드가 단독 선행은 없었어도 초반 타임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마필이죠. 여기에 5번도 기복 있는 마필이나 역시 초반 타임을 있고, 자, 중요한 건 외곽에 있는 12번마 라운더 파워가 선행과 수인인데 가장 강력한 현재 세력이 바로 11번마 에이스데이요. 승문전입니다만 에이스데이도 최근에 외곽에서 12번, 14번 달고 보여줬던 선행 타임이 있죠. 이 마필이 가장 큰 걸림돌. 12번이 양쪽 마필들을 모두 제압하고 넘어가기에는 문제가 있는 상황. 그러면 12번이 선입이 될 수 있느냐인데 이게 상당히 유동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래서 12번이 지금 충마로 팔리고 있으나 12번을 충마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여차하면 무너질 수도 있죠. 적극적인 선입승부가 가능한 마필이 외곽에 13번마 원더풀 킹이 있습니다. 2주 만에 출전을 했고 최근에 2착, 3착인데 뒷심을 가지고 있고 어차피 선두권 싸움에서 피해갈 수 있는 상황. 자, 페르비치의 기승술에 노림수를 두고 13번을 노림수로 놓고 들어가면서 11번마 에이스데이의 선행을 노리고 동시에 12번마 라운드 파워는 꺾습니다. 경주 장면을 확인하시기 전에 먼저 전제표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지난주 일요일에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책 저만 보는 프로그램 책입니다. 복귀도 저의 복귀이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소견이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객관성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셔도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라운더 파워가 인기 1위 마필이었죠. 4전 뛰고 2번의 우승이 있습니다. 이번 거리가 1200인데 얘가 1200에서 지난번에 8번 다고 어떻게 됐죠? 인기 1위 마필이었는데 2선입니다. 선두 외곽 전개를 했어요. 선행 못 갔습니다. 그리고 직선에서 최선을 다하죠. 선행을 못 간 마필이 입상을 하게 되면은 선입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구간 기록을 보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죠. 구간 기록 13초 95 5주로입니다. 사실상 14초대가 넘어가는 지뢰의 기록이에요. 초반 타임은 13초 6인데 선입이다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죠. 꾸준하게 뛰는 지구력은 됩니다. 이런 마필들은 적극적으로 취입은 못해도 뒤에서 올라오지 않으면 선입할 수도 있어요. 그냥 유지를 하면서 뛰는 겁니다. 그 부분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1000m에서 우승을 할 때 안쪽으로 쿨가이하고 선행을 싸우면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선행이죠. 그 전에 보시면은 출발이 빨랐는데 외곽 볼일의 2선 전개. 그런데 선두와 대등하게 외곽 전개를 하면서 코너에서 직선에서 선행을 탈취. 사실상 선행이었어요. 1200m. 13번 외곽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선행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번의 경주를 놓고 이 마필에 대한 분석을 하자면 순발력도 있고 뒷심도 있다. 그러나 전개 양상에 따라서 적극적인 취입의 가능성은 유동적이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죠. 이번에 이 마필의 인기를 모았던 마필이고 인기 1위 마필이었는데 3착을 했던 것이 바로 그런 패인의 요인이 있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11번 에이스데이는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선행을 탈취를 하죠. 14번 달고. 외곽이니까 가능했던 선행 탈취예요. 1200이 아니고 1400m 거리였습니다. 1400m. 초반 타임이 13초 8. 그렇게 빠른 기록은 아니었어요. 그 전 경주에 보면은 2번 달고 선행 가다가 무너집니다. 1600이었습니다. 1400과 1600을 최근에 뛰었어요.
그 전에 보시면은 이착을 했을 때 선행이 아니었죠. 뒤에서 꾸역꾸역 올라왔어요. 자, 가장 중요한 게 요 경주예요. 8번 달고서 이마필이 단독 선행 우승을 하게 됩니다. 13초 6 건조주로 37초 8 빠르죠? 13초 3의 GF까지 이마만 기록을 데뷔 초기에 냈던 마필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1200, 1600, 1400 가면서 다소 우여곡절이 좀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외곽에서 유연명 기수보다 안쪽인 11번 게이트를 받게 됩니다. 선행에 대한 개연성이 충분히 있었던 상황이죠.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MRPD 이번에 인기 2위였는데 우승을 하게 되고 13번 마 원더풀 킹. 자, 내용을 보시면은 우승 없습니다. 우승 없죠? 이착만 4번. 지난번 1200에서 4번 달고 2선 전개 그리고 머리차 전방까지 뚝심 있는 모습이 나와주세요. 요거는 라운드파와 비슷한 양상이에요. 자, 그런데 그 전에 보시면 중위권에서 취입을 하죠. 취입으로 올라오면서 거리차를 좁혔던 상황입니다. 상당히 빠른 전기였어요. 이마필 같은 경우에는 취입력 발휘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어요. 선행마로 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었죠. 제가 선입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결국 인기 4위였던 원더풀 킹, 인기 1위였던 라운드 파워, 인기 2위였던 에이스 데이에 그간의 경주력과 특징을 살펴보고 그 특징을 적용을 해가지고 전개를 그렸을 때 누가 선행할 수 있느냐? 그리고 12번에 선행을 못 가면 무너질 소지가 있다라는 측면. 그러면 무너지더라도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없으면 버티는 거죠. 그런데 13번만 원더풀 킹이라고 하는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있었어요. 그래서 11번, 13번이라는 두 마필의 동반 입상 가능성을 타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상당히 좀 이 섬세한 부분인데 하이군 경주에서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사례예요. 아까 옥룡이처럼 숨어있는 선행만 찾아내서 그냥 믿고 가면 되는 상황이 아니고 이거는 적정과 충돌과 엇비슷한 상황의 능력과 전개 추리, 능력 분석과 전개 추리의 그 세밀한 분석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는 결과입니다. 자, 실제 경주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결과가 나왔던 경주였기 때문에 음성 확인하셨고 배당판, 마필 특성, 전적표 다 확인하셨죠. 경주 장면 보면서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11번, 12번, 13번 이 세 마필만 보시면 돼요. 자, 11번이 조금 앞서죠. 12번이 약간 처진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선행을 노리는데 선행이 쉽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미 11번이 기선제압에 성공을 했고 12번과 13번은 그 외곽 12번도 어차피 선행을 노렸던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2차 입상을 하기도 했죠. 얘는 일단 선행에 성공을 해서 기선제압을 한 거예요. 만약에 12번과 11번이 전개가 바뀌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11번이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11번이 12번보다 안쪽에 엇비슷한 선행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게이트 2점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12번의 전개 분리는 불가피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대로 12번 마필이 그래도 2차 가지 않았느냐? 지난번에 2차 했죠. 뒤에서 얘가 없었으면 2차를 하는 거죠. 얘가 있었기 때문에 무너질 수 있는 개연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꾸준하죠. 12번이 선행을 못했어도 그렇게 팍 무너지는 전형적인 도주형 마필이 아니에요. 다만 적극적인 취입이 안 되는 마필이니까 13번은 적극적인 취입이 가능한 마필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 바로 이 부분 때문에 11번과 13번의 입상을 노릴 수가 있는 겁니다. 무려 북승이 22.8배예요. 12번이 절대 인기마로서 인기를 모았던 상황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주들을 자주 접하게 되는 사례들이 특히 전반부에 하이군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선행마들에 대한 선행력 특징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취입이 될 수 있는 마필이냐 선행 못해도 선입이 될 수 있느냐 선행만 아니지만 뒷심발이 할 수 있는 마필이 있느냐 없느냐 선행 여부가 결정이 되면은 가능성은 있는데 선행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면은 하이군 경주에서는 상당히 많은 적중의 기회를 우리가 잡아낼 수가 있어요. 선행마의 종류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 특성 파악을 상당히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신중하게. 특성 파악하는데 복기는 기본이죠. 복기는 기본이에요. 그런데 복기하시면서 항상 피곤한 일이죠. 작업이지만 하셔야 되니까 구간 기록을 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간 기록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그 마필이 전후반 어느 구간에서 얼만큼 스피드를 내고 이만큼 스피드를 냈을 때는 뒤에 가서는 얼만큼 스피드가 줄고 추입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추입이 안 돼도 뒤에서 올라올 마필이 없으면 버틸 수 있겠습니다만은 올라올 마필이 있으면 무너질 수 있다는 두 가지 측면을 놓고 배당판을 보면서 배당의 가능성, 배팅 가치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번, 11번이라고 하는 12번은 아예 꺾자고 하는 이런 예상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지금 제 예상을 여러분들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측면이 아니고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선행마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선행마 선별의 가능성을 선별의 의미를 여러분들과 계속 공부하려고 하는 게 여러분들 스스로 이런 분별력을 키울 수 있다면 경마가 굉장히 재밌어집니다. 자, 11번은 선행력 상승 흐름. 다음에 선행 못하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다음에 얘가 우승했다고 해서 과도하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얘가 제2의 라운드 파워가 될 수가 있어요. 13번 마필은 스피드에다가 선행만 못지않은 스피드에다가 뒷심을 겸비하고 있죠. 아직까지 우승이 없이 2창만 4번에 그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앞으로 거리가 늘어나면서는 이런 마필들이 좀 더 기대를 모을 수가 있습니다. 더 실력 발휘가 나올 수가 있어요. 12번 마필 라운드 파워는 선행마 1변도, 선행 1변도의 제한적 능력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번에 빨랐기 때문에 많이 무너졌어요. 이렇게 빠르지 않았다면 선행 못해도 가다가 2차 갈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13번 같은 마필이 존재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상대성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패턴의 선행마에 대한 얘기를 또 해봤습니다. 선행마에 대한 강조는 수도 없이 제가 하고 있고, 그러나 선행마가 그냥 선행마가 아니죠. 복잡합니다. 오늘 하이군에서 자주 나오는 패턴에 대해서 보여드렸죠. 허상, 인기마의 허상을 살피고 게이트도 능력이 될 수 있는 선행마의 변신을 확인했고, 옥룡이라는 마필을 통해서 숨은 선행마가 절대 인기마와 같이 입상하면서도 고액배당을 연출하는 경우도 우리가 살펴봤어요. 숨은 선행마 발굴의 의미를 그래서 또 살펴봤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각 축전 속에서 선행마들의 특성에 따른 유불리를 분별해내는 방법과 그 사례를 통해서 정리를 해봤고, 그 속에서 너무 쉽게 나올 수 있는 고액배당을 우리 스스로 발견하고 행운을 잡을 수 있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런 노력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가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